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사서 고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편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이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는 학교나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익숙하고 안전한 길 대신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며 나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진다.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세상의 잣대나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실패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내 스펙과 경력이 되었고 나만의 경쟁력이 되었다. 자신을 믿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 우위나 세상이 요구한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망설이지 않으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그걸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도 정작 달라지지 않는 자신에게 실망해 무기력해졌다면 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한다. 변하는 자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시작되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할 것. 이것이 100kg 탄수화물 중독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익숙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나의 경우엔 뚱뚱한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뭘 해도 안 되는 나 등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버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삶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태껏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으니까, 돈이 드니까, 다른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는 식으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의식을 먼저 바꿔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한다면 의식을 바꿀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뭔가를 시도하려고 마음먹어봤지만 꾸준히 하지 못해 늘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면 무작정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익숙한 자신에게서 깨어나자. 어렸을 때 살을 뺐던 경험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다. 이를 계기로 성공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고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예전에 나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곤 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익숙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나를 가로막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나는 의지도 약하고 운도 없는 존재라며 폄하했던 바로 나 자신이었다. 세상에 자기 인생을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다 보니 지쳤을 뿐이다. 만약 어떤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거나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답은 하나다. 늘 해오던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신호다. 자신이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하고 일하는지 작은 습관 하나까지 다 기록해보자. 그러면 문제점이 보일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수정해보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나 역시 그랬지만 내 주변 사례만 보더라도 실제 변화를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지 않을 때 변화는 가장 어렵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이 바뀔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비로소 바뀔 수 있으며 바뀌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내일은 오늘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삶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실제 원하는 걸 성취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내 생각에 성취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대부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보장된 안전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꿈꾸던 삶을 열망하며 시도하지 않는 일에 미련을 갖고 괴로워하기를 반복한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던 순간에는 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 적어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지에 대해 불평만 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길 권한다. 나아가 그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해보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적어도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할 때의 일화가 있다. 그는 학교 교정을 배회하다 교내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속에 아름다운 서체들을 보고 감명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도강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어떠한 실리적인 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에 이끌려 내린 결정이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매킨토시 컴퓨터에 들어가는 서체들을 디자인할 때 당시 수업을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인생의 모든 결정을 실리적인 관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깝게 놓치고 지나가는 경험도 많다. 스티브 잡스처럼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다.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된다. 그만둘 수 없으면 그 경험을 통해 이건 나와 안 맞는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면 된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경험해보는 쪽을 택하는 이유는 어떤 경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경험상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었다. 의식적인 행동은 힘이 약하다. 의지력이 사라지는 순간 행동하지 않게 되고 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자책하거나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쉽다. 그러니 의지라는 막연한 힘에 기대기보다 억지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생긴 습관은 여러분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도록 해줄 것이다. 습관을 만들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애쓰지 않기다. 무리해서 하려 들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 갑자기 큰 일을 습관으로 만들기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면 목표가 없다는 뜻이다. 목표가 있으면 선택이 쉬워진다. 목표가 정확하면 선택하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 지금 내 상황에서 더 나아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내게 주어진 노력과 에너지, 시간, 돈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괜히 돌아가는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목표를 성취하려면 성과 중심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세운 목표는 실제 업무가 좋아졌을 때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이 맞닥뜨릴 때마다 헤매게 된다. 반면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곧 나침반이 되어 인생에서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선택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그 선이 결국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좋은 생각을 습관화하자. 스스로를 칭찬하는 내 습관을 혹자는 그것도 습관이냐며 비웃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셈이다. 나도 처음부터 정말 내가 잘했다고 해서 칭찬한 건 아니다. 그런데 칭찬하다 보니 정말 내가 잘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 행동도 바뀐다. 나는 잘하고 잘 될 것이므로 더 도전하게 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는 방법은 의지력이 약해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일에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효과적이다. 나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도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힘은 강하다. 게다가 무척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습관화된 행동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무의식화되어 가속도가 붙는다.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유치하고 사소한 습관일지라도 나만의 생각 습관을 반복하여 무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해보자. 그 습관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도 좋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습관도 좋다. 아주 사소한 생각 습관 하나가 내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켜보자. 좋은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좋은 행동 습관으로 이어질 것이고 행동 습관을 반복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어떠셨나요? 천인우 저자의 브레이킹 루틴이라는 책이었어요. 중앙북스에서 나왔고요. 미국 버클리대 4년 총장 장학생,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뱅크셀러리 리더를 거쳐 하버드, 스탠퍼드 MBA 동시 합격까지. 와, 이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죠. 고등학생 때까지 몸무게가 100kg가 넘으셨대요. 근데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내 모습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거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살을 빼야겠다는 의지도 희미해져 가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 학생들 알게 돼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한 여자애가 근데 인우는 나중에 배 나온 동네 아저씨가 될 것 같지 않아? 난닝구 입은 채로 하품하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져. 그 말을 여자애가 하고 나니까 옆에 애들이 막 다 웃었대요. 진짜 그 말 한 것도 나쁜데 옆에서 웃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에 동조하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다 한 명씩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못 됐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상황을 확 역전시켜버린 경험. 이분이 어떻게 살을 뺐냐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으면 아직 10대잖아요. 근데 좀 자기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대요. 친구들 막 곰이라고 부를 때도 원래는 그냥 익숙해져서 넘어갔는데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뚱뚱해서 곰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사실 나는 곰처럼 보이기 싫어. 그러니까 살을 빨리 빼야겠다. 그리고 급식 때도 원래 많이 먹었대요, 남들보다. 근데 덩치가 크다고 해서 꼭 밥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 이렇게 자기한테 스스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당연시해왔던 걸, 자기 합리화하던 걸 그런 습관을 버렸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은 진짜 별게 없어요. 1. 식사 전에는 반드시 원래 먹던 양의 딱 절반을 덜어내고 난 뒤 먹는다. 2. 하루 줄넘기 2000개. 3. 앞에 이 2개를 하루도 안 빼고 한다. 그냥 이렇게만 한 거예요. 2달 뒤에 17kg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대단하죠. 제가 리뷰했던 자기계발서 책들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쉬워야 되고 매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루틴화 할 수 있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진짜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할 것. 며칠 전에 리뷰했던 일을 버려라 라는 책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슨 기능을 추가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 회사는 절대 안 그런데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았대요. 브레이킹 루틴 읽으면서 그 책의 저자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났어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실리적이고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회사보다 말이 되는 회사의 규율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 좀 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라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잘 알아서 더 그런 걸 잘 조율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면접 팁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사실 그게 면접 팁이긴 한데 인간관계 팁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걸 안 지키는 사람들 되게 좀 뭐지 이런 걸 가르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성인이잖아요. 기본적인 시간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켜서 한 번만 딱 쳐봐도 주르륵 나오는 내용을 바쁜데 막 물어본다거나 뭔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행동들을 잘 적어놔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호감이잖아요. 남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직장생활 삐그덕거리거나 아니면 이직 생각 있으신 분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려요.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